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고, 영어 들을 일 너무 많고요. 영어로 대화할 기회 많고. 이렇게 막 돌아보고 있는데 저쪽 끝에서 저를 막 부르더라고요. 근데 거기 에어포트 서비스 뭐라고 써 있었는데 그분들이 막 일로 오라고, 일로 와서 너 이력서 내고 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일단은 갔죠. 가가지고. 근데 나는 그런 쪽, 뭐 공항 이런 쪽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상관없어, 일단 네 이력서 있니? 그러면서 그 이력서 있으면 주고 가 라고 해가지고 그래. 그러고서는 그 이력서를 줬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한 2주 지났었나? 메일이 직접 오더라고요. 알고 보니까 밴쿠버 공항에도 파업해서 일하는 그 다양한 회사들이 있더라고요. 그 에어라인 회사들도 있고 뭐 서비스 회사들도 있고 그런 회사들이 이런 직원들을 구하는 거였어요.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중에 하는 회사였는데 메일이 오더라고요. 누구누구 이력서를 뭐 접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이러이러한 날짜에 면접을 보고 싶은데 뭐 가능한지, 아니면 어떤 날짜가 가능한지 뭐 답변을 주세요. 뭐 이렇게 해서 면접 보는 거에 대한 그런 메일이 왔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면접 날짜를 잡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. 매니저가 저랑 면접을 봤는데 그분이 그 면접 볼 때 질문 사항들 있죠? 그 질문 사항들 프린트 된 거를 한 3장인가 들고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정말 다 하는 거예요. 뭐 1번부터 뭐 예를 들어서 30번까지 있으면 1번부터 30번까지. 그래서 저는 면접만 한 1시간 반인가 본 것 같아요. 1시간인가? 근데 맨 처음에 되게 떨렸죠. 그때 당시에 제가 막 영어를 그렇게 자신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, 지금도 막 자신있게 막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때는 더 자신이 없었으니까. 그랬는데 진짜 다 경험이다 생각하고 저는 무조건 다 해야겠다 해가지고 갔었거든요. 그래서 가서 이제 막 질문을 하는데 질문 내용이 보통 서비스 정신에 대한 질문들이었어요.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행자들이 지나가다가 너한테 뭐 어떤 거에 관해서 뭐 물어봤을 때 너가 생각하는 최상의 대답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느냐, 서비스라는 것은 너는 어떤 걸 최상의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, 서로 다른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서로 같이 일을 할 때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네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, 네가 했었던 최고의 서비스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, 그리고 팀워크에 관한 거,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느끼는지, 뭐 불편한지, 편안하게 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지, 뭐 과거에 같이 그룹 생활을 할 때 문제 있었을 때 너는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었었는지,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었어요. 뭐 제가 몇 살인지, 어디에서 왔는지, 무슨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, 어디에 사는지,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봐요. 그리고 나서 뭐 한 달 뒤였나 2주 뒤였나 다시 메일이 오더라고요. 제가 그 면접에 합격이 됐다. 그리고 네가 이 직업을 진짜로 진행할 생각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서류를 작성을 해서 보내달라라고 그 서류들을 쫙 첨부를 해서 보내줬더라고요. 근데 그 서류가 굉장히 많았어요. 과거에 범죄 경력이 있는지 그런 거에서부터,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 와서 제 행적들, 뭐 이사를 어디로 옮겨 다녔고 어떤 신분으로 뭐 학생이었는지 무슨 신분이었는지, 개인적인 저에 대한 정보들 적어내는 거, 개인적인 질문을 줘가지고 제가 그거를 뭐 체크해서 또 내야 되는 거, 공항에서 일을 할 때 알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을 하고, 그걸 이제 테스트를 봐가지고 그걸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 테스트 보고 있었네.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사인하는 거 있었어요. 뭐 이렇게 계약서 같은 거,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쫙 작성을 해서 뭐 그 기한 안에 제가 그거를 다 작업을 해가지고 그 메일로 해서 발송을 하고 나서 이제 답신 메일이 오더라고요. 그럼 너의 그 파일들을 잘 받았다. 우리가 이날에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니까 그날 꼭 참석해야 한다 라고 그 내용을 보내주더라고요. 그날 가면은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 유니폼 같은 것도 이렇게 줘요. 자켓이랑 셔츠를 주고, 그 통과 신분증을 항상 목에 갖고 이렇게 탭을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있는 목걸이를 또 줘요.
혜택을 받았던 게 교통카드 할인 혜택을 또 줬었고, 그때 그 공항 전체 다 한번 구경을 시켜줘요. 구경시켜주고 설명해주고 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나서 저희한테 미션을 줬었어요. 그래서 팀을 이렇게 그룹을 나눠가지고 답을 찾아서 와라. 그리고 우리를 내보내는 거예요. 그럼 약간 그 러닝맨처럼 나가가지고 그 미션에 맞는 그 장소들 막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적어오고 답변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. 일을 시작을 하면 거기에서 매일 그 스케줄을 줘요. 하는 장소가 되게 바뀌어요. 계속 바뀌어요. 그래서 뭐 오늘은 뭐 그 입장하는 티켓 끊는 쪽에서 그 티켓팅 하는 거를 하는 날도 있고, 또 어느 날은 전 세계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렇게 통과하잖아요. 디클레어 하고 막 그 보더 이전에 그 오피서랑 막 얘기하고 뭐 질의응답 하면서 그 여권 체크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. 거기서 또 뭐 줄도 세우고 뭐 이렇게 디클레어 잘못했으면 그거 막 알려주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도 또 하고, 또 어느 날은 그 미국 보더 쪽에서, 그러면 그 장소마다 해야 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갈 때마다 그 트레이닝 리스트 파일을 주거든요. 그 트레이닝 파일에 체크리스트도 다 있는데, 그거를 제가 이제 트레이닝 끝마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그 포지션에 이제 저를 배치할 때에는 그런 이제 걱정 없이 저를 그냥 편안하게 거기에 배치할 수 있도록 되게 편안하게 일을 하면서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. 또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은 게 이제 시급,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. 여기는 지금 캐나다가 미니멈이 12.65불인가 그렇거든요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 미니멈이 더 낮았어요. 11점 몇 불인가 뭐 거의 10점 몇 불인가 그랬었을 거예요. 재작년에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 작년에 2017년도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회사에서 시급을 받았던 게 13.50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한 1점 몇 불 더 높게, 미니멈보다는 더 높게 받았었던 거죠, 그때. 그랬는데 저는 되게 만족했어요. 그게 그냥 파트타임이었고 뭐 풀타임으로 하고 뭐 정식 직업으로 뭐 일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경험으로도 하는 거였고, 그리고 일도 되게 잘 가르쳐줘서 되게 좋았고, 트레이닝도 받을 수 있고 막 배울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았었거든요. 그리고 거기 트레이닝 하는 것도 돈을 주면서 시켜줬었어요.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일 안 하고 그냥 트레이닝만 받아도 거기에 대한 시급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였고, 오버타임 하면은 뭐 당연히 다 나오는 거였고, 그리고 뭐 헐리데이 일하면 또 나오고, 그리고 거기는 시프트가 24시간 시프트여가지고 뭐 나이타임 하고 싶다고 하면 얘기하면 그거 다 조정해 주거든요. 나이타임 하면은 또 돈이 더 나오고, 그리고 경험도 많이 할 수 있고, 여러 가지 다른 파트에서 일하다 보니까 지루한 것도 별로 없고,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서 되게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고,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고, 영어 들을 일 너무 많고요. 영어로 대화할 기회 많고, 영어 쓰는 그런 네이티브들이 뭐 기본적으로 되게 많고 주변에,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막 만나볼 수 있고.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. 오늘 내용도 좋은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시죠?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